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말과 비수를 꽂는 차가운 말이 있다. 공감은 나와 비슷한 가치관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에 공감할 수 있는 말이란 본래 내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실은 공감할 수 없는 말이나 비수를 꽂는 말이야말로 그 안에 나를 넓히는 힌트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 사람의 말이 거칠게 느껴지는 건 그만큼 내가 무르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껴지는 건 그만큼 내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불만이 많은 건 그만큼 내가 고마움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상처 주지 않는 한 아무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나를 학대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인정할 수 없다. 나의 마음속 세계가 현실에 바친다. 나의 눈으로 받아들인 빛은 나의 뇌로 전달되어 마음속에서 이미지화된다. 진정한 의미로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기준이 사라지는 것. 정말로 강한 사람이란 약점을 극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종이 한 장을 두고 내가 종이 단면을 앞면이라고 했을 때 동시에 뒷면이 생겨났다. 내가 탄생했을 때 동시에 죽음이 생겨났다. 내가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때 동시에 추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생겨났다. 만약 세상에 남성이 없다면 자신이 여성인지 알 수 없다. 선함과 악함, 강함과 약함, 높고 낮음, 승리와 패배, 만남과 이별. 이것들은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이자 동시에 존재한다. 추위를 경험한 사람이 햇볕의 따스함을 알고, 허기를 경험한 사람이 밥 한 공기의 참맛을 알고, 질병을 경험한 사람이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안다.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면 타인의 약점을 받아들일 수는 있는 장점이 있음을 깨닫는다. 장점만을 내세울수록 오히려 약해지고 약점과 장점을 전부 껴안을수록 내재된 장점을 발견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못난 나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탓하고 있으면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못났다고 생각되는 숨기고 싶은 부분에 매력이 있다. 그 매력과 빛은 언제나 내가 껴안은 어둠 속에 숨어 있다. 가짜 긍정을 멈추다. 가짜 긍정이란 사실은 조금도 안 괜찮은데 그런 모습을 숨겨가며 무리하게 좋은 사람인 척, 긍정적인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것을 뜻한다. 못난 나, 감정적인 나, 약한 나를 인정하면 가짜 긍정을 멈출 수 있다.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하고 그 감정 또한 자신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더는 가짜 긍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따뜻함과 차가움, 추함과 아름다움, 나태함과 근면함 등 상반되는 것들을 동시에 안고 살아간다. 상대의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느끼는
마음 습관을 내려놓을 것. 생각을 조절하려고 하면 생각에 조절당한다. 생각을 무시하면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생각을 인정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싫어해서는 안 된다. 분노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할수록 미움이나 분노가 계속 내 안에 있는 건 왜일까? 반대로 싫어해도 된다. 분노해도 된다. 라고 인정하면 미움이나 분노가 사라지는 건 왜일까? 용서할 수 없다를 끝내는 방법. 신기하게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면 용서할 수 없다가 끝이 난다.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화내도 된다고 인정하면 이상하게 분노가 사라진다.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든 하는 제일의 방법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집착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감정을 온전히 음미할 것. 감정이 되어보다. 슬프다, 외롭다, 허무하다는 감정이 일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러한 감정들을 다스리거나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 이는 마치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부모에게 구제불능이라고 부정당한다면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 아이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슬프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아마 당신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감정을 알아주기만 바랐을 뿐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러한 감정들을 알아준 순간 신기하게도 당신 안에는 무언가가 빠져나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거나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생각에 집착하기보다 생각의 끝까지 온전히 음미하는 것.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집착하기보다 마지막까지 집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만 해도 틀림없이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감정은 부정하고 없애려고 할수록 점점 강해진다. 긴장이나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때문에 긴장이나 불안이 쫓아온다. 긴장이나 불안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면 긴장이나 불안은 남지만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일어나지 않기에 자연스레 긴장이 풀리고 안도감이 깃든다. 안도하고 싶은 내가 사라져야 내가 안도할 수 있다.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부모 과거의 나 받아들였을 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미래의 나가 바뀌기 시작한다. 머리가 아플 때 나는 무엇에 저항하고 있는가를 물어본다. 허리가 아플 때 나는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가를 물어본다. 위가 아플 때 나는 무엇에 납득을 못하고 있는가를 물어본다.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나는 무엇을 참아하는가를 물어본다. 설사가 났을 때 나는 무엇이 불안한가를 물어본다.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무엇이 안 맞는가를 물어본다. 사실은 다정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것을 하고 싶다는 자신의 본심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몸은 병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 몸은 언제나 감춰온 본심을 말하고 있다. 성격 습관이 병을 만들어낸다.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만을 감추고 있으면 간에 문제가 생긴다. 현재의 상황이나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위에 문제가 생긴다. 제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말실수로 인해 오해가 생기면 목 상태가 나빠진다. 자신을 탓하거나 내면의 슬픔을 모른 채 하면 폐에 문제가 생긴다. 착한 사람 역할을 자처하거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증오를 쌓아 나가면 우울에 빠진다. 필요 이상으로 의심하거나 사회나 사람을 혐오하면 알레르기가 일어난다. 그러고 보면 병은 생활 습관보다 성격 습관으로 인한 것일지 모르겠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말이다.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면 몸을 움직여라. 마음을 정리하고 싶으면 호흡을 정리하고 방을 정돈해라. 대부분 스트레스는 머릿속에서 자신 이외의 영역을 간섭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타인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몸을 움직이고 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되돌릴 수 있다.